안녕하세요. 모리그라운드입니다. 여러분은 스트리트 컬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스케이트보드와 스트리트 우주를 가장 먼저 생각하실 텐데요. 스트리트 문화, 그 중에서도 스케이트보드 문화를 타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 슈프림이나 스투시, 그리고 팔라스 같은 브랜드의 경우 스트리트 컬처를 넘어 명품의 위치까지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는 스케이트보더로 시작해서 그래피티 씬의 거물로, 그리고 스트릿 의류 브랜드 오베이의 설립자로서 뚝심있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셰퍼트 페어리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셰퍼트 페어리는 1970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셰퍼트 페어리의 아버지는 의사였고 그의 어머니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는데요. 셰퍼트 페어리는 유복한 집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찰스턴에 위치한 명문 사립학교 포터 고드스쿨을 다녔습니다. 이 학교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만큼 규범과 규칙을 강조하는 학교였는데요. 어린 시절 셰퍼트 페어리는 선생님들과 자주 부딪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강압적인 규칙에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도피처가 존재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케이트보드였습니다. 13살의 셰퍼트 페어리는 스케이트보드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었는데요. 스케이트보드와의 만남은 셰퍼트 페어리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셰퍼트 페어리는 고등학교를 노스캐롤라이나 예술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그의 고등학교 시절은 온통 스케이트보드로 귀결됩니다. 셰퍼트 페어리는 실제로 프로 스케이트보더를 꿈꿨습니다. 1980년대는 스케이트보드 문화가 꽃피기 시작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셰퍼트 페어리는 목숨을 걸고 거리의 난간과 계단을 가로지르면서 스케이트보드를 탔습니다. 그리고 1984년부터 스케이트보드와 티셔츠에 자신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셰퍼트 페어리는 노스캐롤라이나 예술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을 갈 예정이었지만 밤에 기숙사를 몰래 빠져나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 혐의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셰퍼트 페어리는 진로 상담사의 제안으로 샌프란시스코 팜스프링스에 위치한 아이들와일드 예술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가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과 샌프란시스코 팜스프링스는 미국의 동부와 서부 끝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셰퍼트 페어리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운 좋게도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뀌었습니다. 셰퍼트 페어리는 전학 간 학교에서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셰퍼트 페어리는 학창시절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선생님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것은 그곳이 처음이었고 따뜻한 인품을 가진 선생님들이 있었던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88년 셰퍼트 페어리는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 일명 리지디에 입학하게 됩니다. 리지디는 예술계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곳으로 2023년 세계대학 랭킹에서 아트 앤 디자인 분야 미국 대학 가운데 1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셰퍼트 페어리는 리즈디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하였습니다. 리즈디에서 만난 그의 선생님들 중에서는 크리스 반 알스버그와 데이비드 맥컬레이가 있었습니다. 둘 다 그가 어린 시절 읽었었던 동화책의 일러스트를 그린 유명한 작가들이었죠. 리즈디가 위치한 프로비던스는 셰퍼트 페어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곳에는 국제적인 명망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프로비던스는 음악을 듣기에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보스턴과 뉴욕으로 가는 모든 밴드가 프로비던스에 들렀습니다. 셰퍼트 페어리는 펑크와 힙합 음악에 열정적이었고 그 당시에 들었던 음악들은 그의 펑크 미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셰퍼트 페어리는 리즈디에서 미술사 또한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는 라스코 동굴벽화, 종교적 도상학, 르네상스 시대 초상화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에서 그를 가장 흥분시킨 것은 바로 현대미술이었습니다. 특히 조르주 블라크의 꼴라주 작업과 마르셀 듀샹의 작품에서 사물들이 리믹스되는 방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바바라 크루거의 작업은 그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리즈디에서 배운 것들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입니다. 리즈디는 과제량이 어마무시한 학교였기 때문에 셰퍼트 페어리는 운이 좋아야 하루에 4시간 정도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셰퍼트 페어리는 학교에서 배운 다양한 기법들을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케이트보드 문화와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는 스케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문화와 관련된 티셔츠, 스티커, 포스터 등을 만들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조금씩 만들게 됩니다. 그의 스타일은 그의 일러스트레이션과 스크린 프린팅, 스텐실, 그리고 콜라주가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 효과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이미지로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이끌고 사람들로 하여금 작업과 주변 환경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을 고민하였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온 작업이 지금의 셰퍼드 페어리를 있게 한 앙드레 더 자이언트 해스 어 포스 캠페인입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한 작업이었습니다. 당시 프로레슬링에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던 거인 레슬러 앙드레 더 자이언트를 모델로 하였습니다. 셰퍼드 페어리는 이 거인 레슬러를 모델로 한 스티커를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다니며 이곳저곳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붙여놓은 스티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호기심을 관찰하면서 즐거워하였습니다. 리지디 출신 영화감독 줄리안 마샬이 감독한 셰퍼드 페어리의 대학 시절을 담은 전기영화에서 셰퍼드 페어리의 1화가 나오는데요. 1990년 그가 3학년이었을 당시 셰퍼드 페어리는 프로비던스의 전 시장 버디 치안치의 선고 광고판에 앙드레 더 자이언트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퇴학위기까지 겪게 되었는데요. 리즈디의 학생들이 과제를 발표하면서 벽에 액자를 붙이는 사이에서 셰퍼드 페어리 홀로 신문기사를 찢어 벽에 붙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초기에 제작한 셰퍼드 페어리의 앙드레 더 자이언트 스티커는 레슬러의 이미지만 있을 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오베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진 않았습니다. 복종이라는 의미를 가진 오베이 글자가 들어간 스티커는 언제부터 만들어진 것일까요? 셰퍼드 페어리는 1988년 개봉한 데이 라이브라는 영화를 보게 됩니다. 이 영화의 한국어 제목은 화성인 지구정복인데요. 이 영화는 미국의 B급 영화감독의 거장 존 카펜터 감독이 연출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떠돌이 일용직 노동자 나다가 우연히 어느 집단이 숨겨놓은 선글라스를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가 선글라스를 쓰고 본 세상의 모습은 기존에 우리가 보는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주인공이 선글라스를 끼고 대형 전광판을 보았을 때 전광판의 광고 이미지는 사라지고 복종하라 라는 오베이 글자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모든 매체에서 이미지가 아닌 글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캐리비안으로 오세요 라고 적힌 해수욕장 광고는 결혼해서 출산하라. 평범한 상점의 간판에서도 독립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고 잡지와 매거진에는 잠든 채 있어라. 권위에 복종하라. 등의 단어가 보이게 됩니다. 주인공이 선글라스를 끼고 본 세상에서 돈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다. 영화의 내용은 화성인들이 사람들 사이에 숨어 사람들이 인지하지도 못한 사이에 지구인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우연히 선글라스를 발견한 주인공이 화성인들에게 맞서 그들의 정체를 밝혀낸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엄청 유치하지만 화성인들을 지배계층이라고 본다면 엄청난 기후학적 지배와 사회에 대한 풍자를 느낄 수 있는 영화인데요. 셰퍼드 페어리는 이 영화와 바바라 크루거의 포스터에서 영감을 받아 오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스티커와 포스터, 스케이트보드, 티셔츠 등을 만들게 됩니다. 그의 의류 브랜드 오베이의 선언문에서 셰퍼드 페어리의 작업의 방향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셰퍼드 페어리는 이 작업을 현상학적 실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베이의 선언문을 읽어보면 셰퍼드 페어리는 오베이라는 브랜드가 하나의 실험이며 이는 스스로를 드러내는 과정에 집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셰퍼드 페어리는 자신이 만든 스티커에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스티커를 다양한 장소와 환경에 부착하면서 주변과의 작용을 통해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스티커를 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의미를 해석하고 반응함으로써 새로운 의미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디어가 발달된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이미지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인식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미지들은 명확한 동기와 제품의 정보를 품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우리는 무의미한 이미지에는 익숙하지 않은 편입니다. 셰퍼드 페어리는 사람들의 이러한 관념을 건드림으로써 오베이의 무의미한 이미지에 다양한 해석과 의미를 자체적으로 무한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열린 결말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오베이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더욱 파괴력 있고 비판적인 의미를 자연스럽게 내포합니다. 셰퍼드 페어리의 스티커는 1989년부터 캘리포니아 지역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셰퍼드 페어리는 일생 동안 경찰에 18번 체포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된 경험이 있다고도 하죠. 1990년대 들어 23살의 셰퍼드 페어리는 사업가로서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리즈디를 다니면서 셰퍼드 페어리는 자신만의 인쇄소 얼터네이트 그래픽스를 창업하였는데요. 그는 이곳을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자신의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았죠. 셰퍼드 페어리는 뉴욕으로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빚까지 지고 있는 상태였죠. 그때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그의 친구이자 프로 스케이트보더인 앤디 하웰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프로덕션 매니저 자리를 그에게 제안하였는데요. 셰퍼드 페어리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LA로 이주하여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LA에서 많은 아티스트들과 교류하며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95년 셰퍼드 페어리는 스케이트보드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기 위한 갤러리 서브리미널 프로젝트를 설립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이 갤러리는 스케이트보드 문화에서 성장한 신진예술가들과 그들의 예술 세계를 소개하는 갤러리인데요. 현재도 많은 예술가들을 소개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1년 셰퍼드 페어리는 지금까지의 활동들로 단단한 팬층이 쌓이게 된 오베이 더 자이언츠로 본격적인 의류 사업을 시작합니다. 2003년에는 오베이의 의류들이 백화점에 입점되어 판매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의 아내 아만다 페어리와 함께 스튜디오 넘버1 디자인 에이전시를 설립하였습니다. 스튜디오 넘버1 에이전시는 오베이의 의류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업 디자인도 하였는데요. 블랙 아이드 앤 피스의 몽키 비즈니스 앨범 커버 작업과 영화 포스터 작업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셰퍼드 페어리의 개인전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식스 스페이스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전시 제목은 오베이, 서플라이 앤 디맨드였습니다. 이 전시는 지금까지 거리에서 벌여왔던 셰퍼드 페어리의 다양한 작업들에 대한 기록과 프린트, 포스터, 혼합 매체 작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 셰퍼드 페어리는 비평가들에게 큰 호평을 받으며 자신의 예술적 위상을 높이게 됩니다. 후에 서플라이 앤 디맨드는 2006년에 출간하는 그의 회고록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2004년 셰퍼드 페어리는 동료 예술가 로비 코날, 메어 원과 함께 반전 반부시 포스터를 제작합니다. Be the Revolution 이라는 슬로건의 예술 캠페인은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의 재선을 반대하고 이라크 전쟁 파병에 반대하는 목적의 예술운동이었습니다. 셰퍼드 페어리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얼굴을 넣어 포스터를 제작하여 반전운동가들과 조지 부시 반대자들에게 큰 반향을 얻었습니다. 2007년 뉴욕 맨하탄 조나단 르바인 갤러리에서 열린 그의 개인전 이 플로리버스 베놈은 뉴욕타임즈 예술 섹션 1면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미국 대선에서 셰퍼드 페어리는 자신의 포스터 작업을 통해 전 세계적인 유명인이 됩니다. 셰퍼드 페어리는 버락 오바마의 2008년 미국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포스터를 제작하였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버락 오바마 홉 포스터입니다. 원래 이 포스터는 공식 포스터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버전은 버락 오바마의 얼굴에 프로그레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포스터는 오바마의 연설에 감명받은 셰퍼드 페어리의 팬심에 의해 만들어진 무료 배포 이미지였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오바마 선거 캠프의 정식 포스터가 되었습니다. 오바마 선거 캠프의 요청으로 포스터는 Hope, Change, Vote의 단어가 들어간 3개의 버전으로 나오게 됩니다. 선거 기간 동안 셰퍼드 페어리의 포스터와 스티커는 포스터 50만 장, 스티커 30만 장이 배포됩니다. 셰퍼드 페어리는 오바마 선거 캠프 측에서 받은 돈을 하나도 남김없이 썼다고 합니다. 미국의 미술평론가 피터 셀달은 이 포스터를 Uncle Sam Wants You 이후 가장 효과적인 미국의 정치사파라는 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바마는 이 포스터로 미국 정치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이미지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면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그리고 셰퍼드 페어리는 선거에 기여한 공로로 오바마의 감사편지를 받았다고 하죠. 셰퍼드 페어리가 버락 오바마의 초상으로 만든 홉 포스터는 미국 국립초상화미술관에 인수되어 연구소장품이 되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3장의 원본 중에 하나가 경매를 통해 약 10억 원에 판매되었습니다. 셰퍼드 페어리는 친숙함을 친숙함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익숙한 이미지의 각인을 통해 지배를 당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셰퍼드 페어리가 1989년 앙드레 더 자이언트 이미지를 가지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익숙한 것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당시 앙드레 더 자이언트는 미국 프로레슬링계의 악동이었으며 스타였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앙드레 더 자이언트 스티커에 자연스러운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스티커가 왜 여기 붙어 있지? 하는 사람들의 질문이 셰퍼드 페어리가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앙드레 더 자이언트는 오베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 앙드레 더 자이언트라는 레슬러를 기억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오베이라는 우유 브랜드와 셰퍼드 페어리의 오베이 더 자이언트는 이제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셰퍼드 페어리가 만들어낸 이미지와 정치적인 행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활동 범위 또한 확장되고 있습니다. 셰퍼드 페어리는 기후환경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인데요. 저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진보란 세상의 모든 작은 것들을 대변한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셰퍼드 페어리는 마치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셰퍼드 페어리는 어스 크라이시스 프로젝트를 프랑스에서 시작하였는데요. 이 프로젝트로 셰퍼드 페어리는 에펠탑에 3D 조형물을 설치한 최초의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국제 정상회의에 맞추어 설치된 이 조형물은 페어리가 만든 직경 8m의 대형 원형 구체를 에펠탑 한가운데에 매달아 설치한 작업물이었습니다. 이 작업과 함께 페어리는 파리 곳곳에 대형 벽화를 그렸고 그 중에 하나는 프랑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여신 마리안의 초상으로 대형 벽화를 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마리안은 들라루크와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에 나오는 여신입니다. 그는 이 작업을 설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를 보호하려는 저의 입장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에 대한 저의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회의론자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우리의 지구가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에펠탑의 심장부에 설치된 이 지구본이 시청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의 운명에 대한 대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2017년 셰퍼드 페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여성, 반이민, 반이슬람 정책에 맞서 위 더 피플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셰퍼드 페어리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셰퍼드 페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면서 우리의 국민 시리즈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작업에는 성조기로 히잡을 두른 무슬림 여성,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머리에 장미를 꽂은 이민자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셰퍼드 페어리는 용감하게 미국 사회의 다문화성과 평등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이들도 미국의 국민이지 않느냐고요. 포스터 아래에는 We the people, 우리 국민이라는 단어와 함께 존엄성을 수호하라, 두려움을 초월하라, 서로를 보호하라
문장이 포스터 아래에 한 문장씩 적혀 있습니다. 2020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역사상 처음으로 표지에서 타임이라는 글자를 빼고 셰퍼드 페어리의 그림과 보트라는 글자를 넣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일 하루 전에 발표된 이 표지에서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반단화를 쓴 여성만 등장할 뿐입니다. 이 표지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렬하게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2년 셰퍼드 페어리는 롯데뮤지엄에서 셰퍼드 페어리 행동하라 전시 개최를 맞아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2017년 위대한 낙서, 평화와 정의 이후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요. 롯데뮤지엄에서 그의 작품 세계를 총망라한 47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이 방문에서 셰퍼드 페어리는 서울의 5곳에서 벽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이 장소는 롯데월드몰 외벽, 롯데월드타워 1층 내부, 잠실 문화실험공간 호수 입구, 청담동 아티스트 컴퍼니 사옥 외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수동 피치스 도원 외벽인데요. 셰퍼드 페어리의 작품을 거리에서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미국 대선 운동이 한창입니다.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의 포스터를 셰퍼드 페어리가 공개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작품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예술가가 어떤 국가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시작해서 여전히 전 세계의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셰퍼드 페어리의 행동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희 콘텐츠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리그라운드였습니다.